사회자분께서 저에 대해서 소개를 잘 해주셔서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짧게 드리면 이렇습니다. 2014년도 10월에 제가 다녔던 편집 디자인 회사의 대표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회사에서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나의 매출을 공유해 가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사장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바로 올바르게 보고 제가 여기에서 개통을 해나가고 사업자를 초대를 하고 그리고 수당을 받아 나가면서 지금은 제 인생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아주 감사한 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똑같이 여러분들과 기초사업 설명회를 들었고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여겼던 사업은 통신요금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통신요금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대리점 알바보다는 좀 더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통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지식을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함양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에서의 흐름 속에서 알뜰폰과 선불요금제 그리고 NR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인 N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여러분들께 어떤 비전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는 이렇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6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첫 번째,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통신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트렌드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불요금제는 지금 트렌드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불요금제 통신사 수많은 통신사 중에서 우리 N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통신요금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인데 그 자유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입니다. 2021년도를 뜨겁게 달군 책 여러 가지 중에서 2021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 뉴스 형식으로 이 10가지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고 이 내용에 공감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열자는 모든 앞글자를 따면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브이노믹스 시대를 살고 있죠. 자, 바이러스 플러스 이코노믹스. 우리가 바이러스를 통한 경제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신조어가 나온 게 브이노믹스라고 하죠. 브이노믹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고 이제 슬슬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병과 함께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전제로 질병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드 홈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갇혀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홈트레이닝, 재택근무. 그러면 홈트레이닝 할 때는 내 집이 어떤 헬스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재택근무를 할 때는 집이 바로 직장이 되는 것이고 즉 개개인은 분열하고 있고 모이지 못하고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오히려 기업들은 회사원을 조직원들을 모아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재택근무를 했더니 효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어떤 패러독스적인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본주의 퀴즈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껴야 잘 살고 저축을 해야 되고 이렇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퀴즈들은 소비 시대입니다. 소비의 세대들입니다. 왜냐? 욜로족이라고 아십니까? 욜로족들은 아끼지 않아요. 파이어족들은 빨리 은퇴하기 위해서 뭔가를 모으는데 욜로족들은 그냥 빨리 휘발시켜버립니다. 뭐를? 자본을. 이왕 어차피 살고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난 뒤는 보지 않아. 내일은 없어. 마유웨이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의 자본주의 퀴즈들을 잘 바라보면 그 안에 어떤 뭔가가 요소가 숨어있고 마케팅적 요소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거침없이 피보팅하라.
피보팅이 뭐냐면 농구할 때 드리블을 하다가 이렇게 휙 도는 거를 피봇이라고 합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을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이 어떤 위기에 봉착했다면 재빨리 축을 돌릴 줄 알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기업이나 회사는 도태되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롤코라이프. 자, 소수 젊은이들이 항상 대응해야 하는 시장의 일반적인 변화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젊은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주의 퀴즈란 말이 나왔지만 정말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고기로 비교를 하자면 얼마 전까지 여기에 있었던 물고기들이 바로 1분이 지나니까 이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지금 롤코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한 운동, 이거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N차 신상이라고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중고거래를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중고거래와는 다르게 어떤 자산적인 형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폰 최신 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감가상각이 떨어지지 않는 향상하는 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되파는 거죠. 즉 요즘 신세대들은 중고 물품에 대해서 그다지 거부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CX 유니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개념이 어려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링 게임.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현대인의 자아찾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여기 왜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 지금 레이블링 게임이라는 이야기고 휴먼 터치. 자, 참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시대는 변화해가고 있고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데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냐면 사람이 중요해집니다. 디지털 컨텐츠를 뭐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소모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누가 사업을 하죠? 사람이 사업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파트너와 스폰서, 그룹장님과 중간 리더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2021년 트렌드의 총 10가지 카우보이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카우보이 히어로였습니다. 자, 이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들어보신다면 우리 이 NRC 사업이 그리고 N텔레콤 사업이 카우보이 히어로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검증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런데 코로나가 당면하게 되면서 모두가 다 힘들어지지 않았어요. 힘들어진 부류가 있고 그들은 변하지 못한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빛과 그림자가 생기는데 제조업, 즉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BMW라는 기업이 6,000명이 감원이 되었고 제조업 체감 경기가 IMF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인 빛의 측면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명품이 오히려 잘 팔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부익부, 빈익빈. 누군가는 더 잘 버는데 그 잘 버는 층이 너무나 소수이고 그들이 버는 돈이 하위 90몇 %의 자본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품이 오히려 더 잘 팔린다. 그리고 코로나 쇼크에도 자회사덕을 본 기업들이 그렇게 많더라. 본인 인증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이용을 하죠. 그 회사는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들어 인증 안 되면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한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들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지금 변이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1차 변이, 2차 변이, 지금 7차 변이 이렇게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질병과 싸워야 되고 인원이 감축되는 AI와 싸워야 되고 내가 있었던 일자리가 기기가 대체가 되고 이러한 시대에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가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회사나 직업이 여러분들을 평생 먹여 살려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이 강의는 여러분들께 소용이 없을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강의에서의 큰 주제는 통신 트렌드 속에서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이 여러분들께 평생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붙어 있습니다. IMF 때 우리는 이미 경제 금융 위기를 겪어보았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약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기성세대들에게는 정말 힘들었던 그러한 추억이 있습니다. 추억이라고 하면 좀 좋지 않은 추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했든지 간에 어떤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기회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 이 비즈니스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은 통신 요금을 주로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통신에 대해서 통신 사업을 하려면 통신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듯이 통신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잘 살펴보다 보면은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손에 쥔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통신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신이라고 하는데, 매개체를 통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핸드폰에 우리는 모두 유심칩이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유심칩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모든 핸드폰 자원을, 리소스를 사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리소스라고 한다는 것은 통화, 문자, 그 다음에 데이터가 되겠죠. 이 3박자가 어우러져서 통신요금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통신요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4가지로만 살펴본다 한다면 누구나 쓰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누구나 쓰지 않는 상품을 유통한다고 한다면 비전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쓰면서 없으면 아주 내가 불편해지는, 예를 들어 전기 없이, 물 없이, 가스 없이 이 3가지가 없이는 죽습니다. 사람은. 물 없이 사람이 버티기가 힘들죠. 가스 없이 버텨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씻지도 못합니다. 아주 힘들어지죠. 물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핸드폰은 쓰지 않으면 죽진 않아요. 생명에 직결되진 않지만 죽을 것 같아. 그러니 바로 절대적인 상품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재구매가 필연적으로 일어나죠. 핸드폰 요금의 자연 재구매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8.6%입니다. 1000명이 개통을 하면 986명은 다음 달에 또 쓴다는 거예요. 그럼 14명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그러한 이유들도 말미암아서 계절과 경계를 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코로나라고 해서 핸드폰이 개통이 안 될까요?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한 통신요금을 우리는 유통을 하고 있다. 자, 통신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짤막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투박한 외관의 크기도 커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기가 됐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만큼 커다란 이른바 벽돌폰. 30년 전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등장한 국내 첫 휴대전화입니다. 실제 벽돌보다 크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당시엔 최첨단 전자기기로 가격도 무려 400만원, 설치비 60만원까지 합치면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그거 가지고 돼 있어요. 한 벽돌 2개만 쓰고 병원에 왔다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어쩌고 직접 현장으로 뜰 수 있는 무늬만 휴대전화가 아닌 진짜 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문자 서비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후 1g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전화기들이 쏟아졌고 2010년엔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전체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피처폰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빠르게 몰락합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LTE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3월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가 열리면 휴대전화는 4차 산업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R, VR, IoT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미래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변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HIS는 5G의 경제 효과가 12조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 보신 영상 한 편이 우리의 30년 핸드폰 역사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빠르게 요약을 한 영상을 한 편 보셨습니다. 이 아까 동영상 자료에서 간과했던 것은 가입자인데요. 빠져있던 것이 있었죠. 가입자입니다. 여기 보시면 1988년에 단위는 명이니까 100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썼고 93년도에는 약 47만 명. 그런데 98년 넘어가면서 1000만 명이 돌파를 하게 됩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갑자기 그래프의 곡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각도가 확 뛰었죠. 그런데 반드시 이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통계 자료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쓰면서 이것들에 관해서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걸 한번 살며시 잘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시간, 세계사 시간에 가트 체제, 그리고 WTO, FTA 이런 약간 좀 외우기 힘든 단어, 일반적으로 시사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친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그러한 것들에 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전의 가트 체제, 즉 폐쇄무역 체제에서 국가 간 개방 무역 체제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제가 유통업자고 미국의 유통업자고 한국에 내 물건 수출을 하고 싶은데 미국 시장이 너무 좁죠. 내수 시장이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역을 해서 해외에 인프라를 늘리고 싶은데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관세가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 가트 체제는 뭐냐면 관세를 조금씩 낮춰가자라고 했던 것이 가트 체제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어떤 협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라운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무슨 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WTO가 통신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WTO가 발효가 된 아주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미국이 통신, AT&T라는 거대 공룡 통신사가 있습니다. 그 통신사가 미국 시장은 좁은 것 같아요. 즉 그래서 다른 해외로 이렇게 자기네들의 통신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WTO 체제로 변환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시장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쓰는 인구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많은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겠네요. 그 가입자들이 우리나라 기업 통신사가 아닌 해외 통신사의 가입자로 모두 가버린다면 그 사람들이 쓰는 통신 요금은 우리나라 자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해외 자본으로 유출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1993년부터 1998년도 사이에는 위정자, 즉 정치인들이 이러한 통신 관련 정책들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1997년 IMF, 아이도 힘들고 마더도 힘들고 파더도 힘든 그 IMF 때 모두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 10조를 풀어버려요. 나라가 힘든데 세금 10조를 풀어? 이상하죠? 그게 무슨 자본이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삐삐해서 핸드폰을 쓰게 하는 그 자본입니다. 그래서 공짜폰이 생겨나게 되었고 나라의 정부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핸드폰 공짜고요. 가입비 3만원, 5만원만 내시면 여러분들이 삐삐 쓰지 않고 공중전화 가시지 않아도 되고 손전화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을 한 달 쓰시고 나중에 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후불을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러한 마케팅 기법을 활용을 해서 가파르게 가입자를 유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통신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93년도부터 98년도 사이에 어떤 폰이에요? CDMA 폰이죠. 자 이제 기성세대 분들에게 추억의 단어가 되는 모토로라, 뭐 예를 들면 노키아 이런 폰들이 바로 이 시대 때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WTO가 발효되기 전에 이렇게 우려스러운 기사를
냈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1988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신개방을 하는 것은 뭘 내주는 꼴이래요? 중추신경을 내주는 거라고 합니다. 중추신경이 뭡니까?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뼈대인 거예요. 중추신경. 그래서 중추신경을 내주면 우리나라가 부도 사태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지금 무려 섞인 기사를 지금 1988년도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떤 무역 정세, 세계 정세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적 이런 여러 많은 요인들이 합쳐져서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삐삐를 경험해 보지 않은 세대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삐삐는 이제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디바이스가 되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을 잡아라는 기사가 2003년 11월 17일에 나왔습니다. 자, 휴대전화 대리점을 왜 잡아야 할까요? 제가 아까 답안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삐삐를 쓰게 해서, 삐삐를 쓰던 시대에서 핸드폰을 쓰게 하는 것이 공짜폰, 그리고 후불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이것들을 한 방에 구매할 수 있는 니즈를 갖춘 소비자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때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면은 때에 돈을 버는 겁니다. 부산에 계신 송모 사장, 대리점 사장님이 11년 동안 20만 명의 가입자를 유치를 해서 월 4억 3천만 원을 벌어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영세한 대리점은 500명, 규모가 큰 곳은 5만여 명까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입자당 이용 요금을 월 3만 원으로 보면 이들이 이게 중요합니다. 앉아서 버는 월 수입은 최소 75만 원에서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NR 커뮤니케이션의 사업 설명회에도 나왔지만 3억에서 10억 정도를 들여서 대리점을 창업한 이유는 앉아서 꾸준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에서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돈 되는 사업을 신문에서 광고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강남 모 땅이 땅값이 10배가 오를 거라는 게 신문에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제 끝물이에요. 이때 잡지 않으면 끝입니다. 이게 지금 기사의 요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의 끝을 잡으신 분이 이렇게 창업을 하셨던 거예요. 다 있죠. 여러분들 추억의 번호 아닙니까? 012, 016, 017, 018, 019. 자, 번호하면 뭐예요? 011입니다. 번호의 자부심. 지금은 그 번호의 자부심이 아주 많이 퇴색된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016, 018, 019 이게 국번이 많이 늘어난 게 괜히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가입자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이었던 겁니다. 만약에 통신사가 하나만 있다면 그 가입자는 늘지 않습니다. 왜? 독점의 폐해가 있으니까요. 왜? 독점의 폐해 두 가지가 뭐냐? 비쌉니다. 그리고 아주 품질이 낮죠. 그 두 가지로 말미암아서 국가는 많은 통신사들을 설립하게 장려했고 그 기업들이 각각의 하나씩 국번을 가지게 되면서 이러한 대리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약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삐삐를 썼습니다. 저도 삐삐를 썼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제 첫사랑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공중전화도 달려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발신자 표시 번호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012와 015 국번을 가지고 있었죠. 월 요금은 약 10,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조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죠. 삐삐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이라는 것을 통해서 개통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대리점이 이렇게 규모가 있는 대리점뿐만 아니라 구두방, 문방구 이런 데에서도 개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1조 시장이 소비자가 기계를 하나 바꿈으로 해서 어떻게 바뀐 거냐면 여기 나오네요. 다음말기 공짜로 쓰세요. 여기 실제로 보도자료까지 뜰 정도로 이렇게 다음말기를 장려하던 시대가 있었죠. 이것들이 나중에는 소비자가 이동을 했습니다. 소비자가 이동을 해서 1세대와 2세대 1G, 2G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011부터 019까지 국번을 가진 월 5만 원 요금이 형성이 되었고 이것들이 모여서 24조 시장을 만들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리점에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대거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데 유튜브를 내가 만약에 5년 전쯤에 미리 했었다면 여러분들께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꾸준히 운영하지 않으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지 않으니까. 근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5년 전에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꾸준히 뭔가 한 편씩을 업로드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앉아서 돈 벌었을 겁니다. 그건 그런 것들과 똑같습니다.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간 이 소비자들이 어떤 누군가에게 개통을 했을 것이고 그 대리점 사장님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소득을 거머쥐셨을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리점 사장님들이 지금은 심지어 우리나라에 없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각자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면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자, 강사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대리점에게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단언컨대 기회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통신 트렌드는 변화하기 때문이죠. 자, 말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사랑도 변합니다. 너무 잔인한가요? 네,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신 트렌드는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죠. 그리스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죠. 통신 트렌드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전에 대리점이 기회가 없는 이유는 알뜰폰이기 때문입니다. 알뜰폰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단통법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단통법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고 해서 단통법을 따라해서 강제적으로 시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A와 B라는 사람이 각각 핸드폰을 샀는데 A는 90만 원에 사고 B는 60만 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B는 아주 열받겠죠. 30만 원, A가 아주 열받겠네요. 90만 원에 샀으니까 30만 원을 더 손해본 느낌이니까 얼마나 열이 뻗치겠어요.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지원금, 핸드폰을 구매를 하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원금을 최대 지급할 수 있는 액수를 정해놓고 단말기별로 얼마인지를 딱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 계약 금지, 그리고 여기 강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지원금 미지급 고객에게는 상응 혜택,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신 줄 수 있는 것들을 무조건 줘라.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판매점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게 해라. 이러한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이 우리나라의 1인당 핸드폰 요금을 낮춰주기에는 아주 역부족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모하고 있는 정책이 여기 보시면 아주 자랑스러운 기사가 하나 있죠. 한국의 무선통신비 지출이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우리는 1등 아니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올림픽에서도 1등을 해야 되고 한데 이거는 1등을 하면 조금 부끄러워요. 왜? 우리나라 통신비가 너무나 비싸니까. 그래서 국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국가는, 나라에서는 통신 소비자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 통신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심지어 신용 불량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신용 불량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국가 신용도에까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해서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래서 국가는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통신 요금을 낮출 수 있을까? 그래서 방송통신부에서 각 통신사, 기관통신사 3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본 요금을 좀 낮춰보세요. 그래서 권고를 했더니 얼마를 낮추냐면 1,000원을 낮췄습니다. 가계 구성원이, 가족이 4명이면은 월 4,000원이 제작됩니다. 아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춘다고 했는데 1,000원 낮추는 건 무슨 장난치는 건 아니잖아요. 낮춰주려면 한 10,000원 정도 낮춰주든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비웃기 시작했죠.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뭐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국가는 자급제와 알뜰폰이라는 정책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휴대폰 자급제는 정책이 아닙니다. 트렌드죠. 정책은 뭐예요?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미는 거고 트렌드는 뭐냐면 이미 우리 대중들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 인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커먼센스,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말기를 대리점에 가야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닌 핸드폰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시대로 바뀐 겁니다. 예전에 의사와 약사가 구분되기 이전 시대에서 지금은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무조건 대리점을 통해서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내가 원하는 곳에서 직접 스스로 공급을 할 때 급자 써서 스스로 내가 사는 걸 자급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급제와 알뜰폰이 합쳐져서 가계 통신비가 아주 많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금 나라가 수많은 정책 중에 그렇게 결론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주 핫한 핸드폰이 있죠. 갤럭시 Z 플립 3가 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의 자급제 단말기 금액은 125만 4천 원입니다. 냉장고보다 비쌉니다. 녹록치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대리점에 가서 할인을 받는 것보다 여기에서 구매를 해서 일종의 혜택을 받고 알뜰폰 유심을 끼우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싸더라 라는 것을 지금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유튜브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주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이 알아서 광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알뜰폰 통신사의 직원도 아니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IT 유튜버들은 그에 관련된 소식들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알아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1년 동안 파손 면책을 해주고요. 파손 면책이 뭐냐면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뭔가 이제 휴대폰이 망가졌을 때 복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들, 무선 이어폰, 버즈 등등 사은품을 다 챙겨주고 일종의 할인 프로모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단순 비교했을 때 저울질을 해보는 겁니다. 대리점보다 여기가 더 좋으면 사람들은 여기 가서 사겠죠. 네. 끝입니다. 이게 바로 자급제의 기점이고, 알뜰폰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 통신사에 비해서 요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기기 사고 저렴하게 요금 쓰고 나는 더 저렴하게 핸드폰 요금을 쓰고, 이게 여러분들께서 포착할 수 있는 통신 트렌드 속에서의 변화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없어요. Z 플립 못 삽니다. 자급제 모델 완판됐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삼성 측에다가 문의를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소식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신차를 구매해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차를 출고 요청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 4주에서 진짜 인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이런 거예요. 핸드폰 하나 구매를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인기가 많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인기 때문에 지금은 자급제가 풍기 현상을 겪고 있고, 사람들은 자급제 폰을 사가지고 그 안에 뭘 넣겠습니까? 유심칩을 넣겠죠. 그 유심칩은 내가 원하는 통신사, 기관통신 3사 플러스 알뜰폰 통신사 36개 중에서 총 40개의 통신사 중에서 내가 마음껏 고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뜰폰 가입자 증가 추이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 4월 945만입니다. 이제 곧 1000만 찍겠네요. 제가 사업을 하던 2014년도에는 알뜰폰 가입자가 아주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비전은 뭐냐면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고, 알뜰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니까 알뜰폰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가만히 보겠습니다. 685만 명에서 지금 945만 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약 300만 명이 지금 올라왔는데, 300만 명은 어떤 통신사, 알뜰폰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을 했겠죠. 예. 그러면 알뜰폰 통신사는 돈을 벌었겠죠. 예. 그 중에 우리 엔텔레콤이 있으니까 엔텔레콤 사업자 중에서도 돈을 번 분이 계시겠네요. 예. 아까 보셨던 내용과 비슷하죠. 소비자가 이동합니다. 소비자가 이동하면 자본이 이동을 하죠. 자본이 이동하면 돈 버는 사람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자, 선불요금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10년, 20년, 30년 혹은 내가 대를 물려서까지 줄 수 있는 어떤 먹거리를 저는 이 선불 요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아마 선불 요금제라는 것을 지금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선불 요금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쓰고 내던 것을 내고 쓰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나요? 없습니다. 통신 품질은요? 똑같습니다. 네. 이 선불 요금제를 많은 사람들이 찾을까 한번 제가 네이버 키워드 스테이션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한 달간 6,000명 정도가 검색을 하고 PC로, 그리고 모바일로는 22,000명 정도가 검색을 합니다. 월. 그러면 28,000명 정도가 월 검색을 하게 되고 1년을 그대로 이 추이로 간다라고 했을 때 약 40만 명 정도가 선불 유심에 대해서 그리고 선불 폰에 대해서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을 모두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되겠네요. 자, 많이 샀습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많이 샀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통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선불 유심이 필요할까? 필요하니까 찾겠죠. 그럼 누가 필요할까? 저는 이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것은 이분들만 개통되는 게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개통되고요. 우리 엔텔레콤이 올해부터 엘마, LGU 플러스와 함께 제휴를 맺기 시작하면서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훅을 쓰고 계신 소비자들에게 이 요금제를 들이밀었을 때 선불이 메리트가 없을 수가 없는 요금제가 됐어요. 이제는 이게 아주 여러분들에게 의미심장한 건데 지금 탑승하지 않으면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에 탑승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4년도에 탑승한 것을 아주 다행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당시 2014년도에 똑같은 강사님들이 앞으로 알뜰폰은 가입자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알뜰폰 중에서도 선불 요금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선불 요금제를 다루고 싶어하는 그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겁니다. 이것들이 저에게는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들 100%라면 한 60% 이상은 이미 실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 40%가 남았는데 그 40%의 기회를 넘어질지 안 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이런 분들이 다 개통이 가능하고 제가 누적 가입자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약 1,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1,600명을 가입시키면서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투폰, 비즈니스폰, 아까 용도별로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핸드폰 한 대를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 인프라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 때문에 늘었어요. 늘었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핸드폰 요금을 미납하고 정지가 되었다면 선불 요금제를 쓸까요? 쓰지 않을까요? 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불 요금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겨냥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사업 정보 전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금융, 채무, 불이행자가 앞으로 더 많이 늘 것 같으세요? 줄 것 같으세요? 저는 미래학자가 아닙니다. 경제학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사실은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살기가 쉽지 않아질 거라는 것쯤은 압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분들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럼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그런데 지금 이미 비전은 현실이 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빨리 탑승하지 않으면 버스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금 경쟁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뜰폰이 저렴하지 않으면 알뜰폰을 쓰겠어요? 쓰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 엔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요금 경쟁력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기관 통신사가 있습니다. SK, KT, U+가 있죠. 이들이 요금을 낮추라고 방송통신부에서 공고를 했지만 1,000원밖에 낮출 수 없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광고를 합니다. 임의성 마케팅 광고를 하죠. SK텔레콤이 가입자 한 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들인 마케팅 비용은 701만 원입니다.
그 비용을 회수해야겠죠. 누구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요금으로. 그러니 낮출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연체가 발생을 합니다. 연체가 뭐예요? 미납입니다. 핸드폰 요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하지만 안 내게 되면은 죽을 것 같죠. 핸드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연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팀을 구성을 해야 되고 통신을 활용을 해야겠죠. 뭐 이메일 보내고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의 인건비 또한 이 기관 통신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비용들. 그리고 뭐 총판, 대리점, 판매점, 밥한점, 서브점, 특약점, 직영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망 유지 비용. 기지국을 이들이 설립을 했기 때문에 기지국을 관리해야 하는 비용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겠네요.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통신요금을 만약에 SK텔레콤에서 파격적으로 5,000원을 확 내렸어요. SK텔레콤 가입자가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500만 명 곱하기 5,000원 해보십시오. 얼마 마이너스입니까? 아마 SK텔레콤은 반 부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회사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 알뜰폰 회사를 볼까요? 알뜰폰 회사가 저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망을 그대로 빌립니다. SKT U+의 통신망을 그대로 빌려서 하드웨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회선 임대료만 지불을 하면 되고, 그리고 유통관리 비용은 마찬가지로 있겠죠. 그리고 연체, 대부분의 일반적인 알뜰폰 회사들은, 통신사들은 후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도 연체 관리라는 곳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다 했을 때 기관 통신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낮출 수는 있겠으나 파격적으로 낮추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NRC의 N텔레콤을 보겠습니다. 우리 NR커뮤니케이션의 N텔레콤은 광고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제 강의가 일종의 광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 없습니다. 선불 요금에서 제로 밑으로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휴대폰 요금을 선납받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겠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매번 외상으로 떼가는 것보다 꼬박꼬박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왔다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연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광고 없고 연체 없고 유통관리 비용도 없죠. 왜? 우리는 직접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종 모든 유통관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 임대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망을 빌리기 때문에 지불을 하죠.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일반적인 알뜰폰 회사가 요금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N텔레콤이 요금을 더 많이 낮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N텔레콤의 LG 요금제가 이제는 이 분기점을 넘어서려 하고 있어요. 모두 무제한이 2만 원 됩니다. 속도가 물론 제어가 되는 퀄리티 오브 서비스망이지만 속도가 제어되긴 하지만 2만 원대의 모든 무제한이 형성된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위기감을 느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핸드폰 요금이 더 저렴해질 거니까. 모든 무제한이 만약에 22,500원인데 선불이에요. 가입 안 하실 거예요? 근데 N텔레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하고 있거나 했더라도 조직이 없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이미 이제 물고기를 낚아 올릴 타이밍에 나는 이제 배를 만들고 있네. 힘듭니다. 그러니 이 통신 흐름 속에서 우리 NRC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이렇게 큽니다. 핸드폰뿐인가요? 우리 인터넷도 하죠. 인터넷도 하고요. L망 있고요. K망 있고요. 선불에도 최초 약정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최초 약정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대리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써야 하는 핸드폰을 1년 약정을 맺고 선납합니다. 그런데 핸드폰 대리점 판권을 줍니다. 핸드폰 대리점 판권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리점을 유치할 수 있는 총판권을 줍니다.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이 흐름 속에서 이러한 기회들을 봤을 때 아주 조급증이 나더라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것들 다 먹게. 그런 조급증이 들 정도로 저는 이렇게 비전을 크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엔텔레콤. 엔텔레콤이 얼마나 가격 경쟁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퀄리티, 그리고 종목, 요금제,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판권을 부여하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제가 글로 풀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엔텔레콤이 얼마나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먹거리를 제공했는지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은 그린그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의 명문 그룹인 그린그룹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린그룹이 자랑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NS 마케팅입니다. 우리 NR 커뮤니케이션 엔텔레콤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엔텔레콤이라고 검색을 하지 마시고 선불유심, 선불요금제, 선불폼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NR 커뮤니케이션의 각각의 사업자들이 네이버의 일면을 장식하고 있는 멋진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블로거들이 각각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므로 그들에게 문의를 하게 되고 한다면 요금을 선납하겠네요. 그 선납된 요금의 총 법적 최고 한도인 35%를 요금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선전 마케팅을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네이버에 100페이지 이상 넘어가도 엔텔레콤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사랑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네. 제 첫사랑 이름은 정희진 씨입니다. 보고 있나? 정희진 씨. 그런데 제 첫사랑은 정희진 씨인데 첫사랑이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처음 소풍 갔던 곳, 처음 내가 만났던 여자친구, 처음 내가 봤던 영화, 이런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러면 SK텔레콤이 왜 번호의 자부심이고 퀄리티가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왜 됐을까요? 그들은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엔텔레콤은 선불유심이라는 분야에서 이미 선점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의를 받습니다. 선불유심 개통하고 싶어요. 절반. 엔텔레콤 개통하고 싶어요. 절반입니다. 네.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재하의 어떤 노래를 녹음을 합니다. 그 녹음을 할 때 우리는 워크맨을 쓰죠. 그 워크맨이 소니의 상품 이름입니다. 상품 이름.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죠. 카세트 테이프 레코더라고 하지 않습니다. 워크맨이라고 하죠. 똑같습니다. 선불유심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엔텔레콤이라고 하겠죠. 그런 것과 똑같은 선전 마케팅을 펼쳤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마케팅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게 그린그룹은 구축이 되어 있고, 그 온라인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러한 요금 상품을 이러한 블로그를 통해서 개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우리 그린그룹은 개통 가입자가 아닌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 검색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검색하는 시대에서 우리 그린그룹은 한 발짝, 두 발짝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NR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시대적인 어떤 사업 아이템도 아주 좋지만 그 아이템을 잘 활용하는 그룹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그룹이 저는 그린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텔레콤은 굳이 만나지 않아도 개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제가 받은 문의입니다. 끝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저 개통돼요? 안 돼요? 조회해드릴게요? 되네요? 신청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티키타카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끝입니다. 그럼 저는 엔스마트를 켜서 이분이 제대로 신청을 했는지 그리고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개통 승인을 누르고 그분들에게 요금 훈련을 받습니다. 77,000원을 받겠죠. 그러면 35%가 저한테 수수료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아주 쉬워지고 있습니다. 쉬워지고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유심칩이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왜? 이심의 시대로 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 12월 그리고 내년 1월 정도 사이에 논의가 될 겁니다. 이심 카드를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최소 향후 3년 안에는 정책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 유심칩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선불 유심을 배통하고 싶어하는 어떤 누군가가 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키워드로 검색을 했습니다.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유심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내장되어 있는 유심칩의 1년 번호를 기입했을 뿐입니다. 저는 개통을 해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분이 요금을 납부를 합니다. 수수료가 저에게 나옵니다. 그 다음 달에도 나옵니다. 누적됩니다. 권리 수입으로 나옵니다. 누적됩니다. 그것들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사업하고 싶어하는 사업자가 늘어납니다. 저는 그에게 제 노하우를 줍니다. 그들도 똑같이 복제됩니다. 그 복제된 분들이 또 복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주 희망적이죠. 실제로 T+라는 알뜰폰, SK망을 쓰는 알뜰폰 회사에서 아이폰을 대상으로 이심 개통을 했었는데 아주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가입자를 많이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자, 여러분들 약간의 비전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강의하고 있는데 약간 좀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해요. 약간 좀 노멀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아주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엔텔레콤, NR커뮤니케이션의 사업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아까 제가 출발해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개통이 많이 되기 때문에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전이 있겠죠. 그런데 그 비전은 일부분입니다. 우리 사업이 아주 비전이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이죠. 아까 제가 말로 풀어드렸죠. 제가 이 사업을 스타트합니다. N스마트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NR커뮤니케이션의 시스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린그룹의 정신세계와 모든 것들을 흡수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시스템에 따라서 2명을 내가 추천을 해서 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노하우를 줍니다. 그리고 후원합니다. 도와줍니다. 이들도 나와 함께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후원을 해줍니다. 이 두 분은 그러한 정신세계를 물려받아서 또 어떤 두 분을 양성합니다.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사업할 수 있는 정도를 전수해줍니다. 이것들이 분열되고 복제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앉아서가 아니라 누워서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와줍니다. 그 도와준 것들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베풉니다. 그들이 정말 올바르고 돈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상과 올바른 경영관, 가치관 이런 것들로 조직을 꾸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돈도 비전이지만 과연 여러분들이 30년, 40년 뒤에 누구와 함께하고 싶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미래는 사람과 연결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사람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건데 내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끈끈하게 연결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이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자유를 자연스럽게 획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통신요금은 모두 이제 총망라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통신요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쓰기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없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동으로 팔려 나갑니다. 내가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팔려 나갑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소비자들은 지금도 쉴 틈 없이 엔텔레콤 멤버십 어플에서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핸드폰을 쓰지 말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한 상품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연금성 권리소득을 보장받는 자산 취득 사업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금성 소득을 벌어갈 수 있는 멋진 사업입니다.
직접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NR 커뮤니케이션 중에서 통신 요금이라는 그러한 멋진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엔텔레콤의 요금들을 잘 분석해 보시면 앞으로 회사가 어떻게 변모해 갈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그린그룹의 여러 많은 동영상 플레이트를 시청하시면서 그것들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온 L망 선불 요금제에 대해서 아주 잘 풀어져 있는 동영상 클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독이 있습니다. 독. 그런데 이 독이 변해서 우리에게는 약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병독 이야기라고 하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일자리를 잃어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분들이 우리 사업을 하면서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독이 변해서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기와 기회는 붙어 있습니다. 앞 서두에서 보셨을 때는 위기라는 단어에 집중이 좀 되셨다면 제 강의를 듣고 나셨을 때는 기회라는 것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즐겁게 이 그린그룹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즐겁게 다니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어디든 놀러 가도 저는 꾸준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네. 그 돈을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합니다. 한 잔의 스타벅스가 아닌 10잔의 저렴한 커피를 저는 그들과 나눕니다.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부족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